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누구는 재능이 뛰어나도 재기를 못 찾고 누구는 평범해도 평생 복을 몰아오듯 잘 풀린다.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갈리는가? 나는 삼성이라는 조직을 키우며 그 이유를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인생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는 귀티가 나고 누군가는 초라함이 더 짙어진다. 그 차이는 돈, 교육, 지위 같은 겉모습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표정, 말투, 관계, 태도 속에 녹아있는 인품이 만든다. 나는 이 인품이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 인품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세월, 실패, 부딪힘, 반성, 책임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인품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드러난다. 감출 수도 없고 꾸밀 수도 없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고스란히 얼굴에, 말투에, 걸음에, 옷차림에 묻어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음을 보았다. 첫째, 긍정성이 기본값이라는 것이다. 이 긍정성은 허황한 낙관이 아니다. 세상이 쉽지 않다. 그러나 해볼만 하다. 난 해왔다. 앞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작은 실패에 무너지지 않게 하고 작은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게 한다. 긍정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강한 생존력이다. 나는 그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둘째, 관대함이다. 관대함은 자비가 아니다.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다. 관대함은 판단을 늦추는 지혜이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잠시 멈추는 습관이다. 이 멈춤 하나가 사람의 품을 결정한다. 조급하고 예민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을 잃는다. 반면 관대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인맥이 깊어진다. 관대함은 결국 관계의 자산이다. 셋째, 자신이 어디까지 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많은 인재를 보았다. 능력이 뛰어나도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았다. 타인을 도우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도움을 받으면서도 자존을 지키는 사람, 이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단단해졌다. 그것이 인품의 핵심이다. 넷째, 세월의 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이다. 흔히 우리는 나이값이라는 표현을 쓴다. 나이값은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살아오며 겪은 실패를 소화하고 실수를 교정하고 욕심을 덜어내고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나이값이 매겨진다. 삶에 얻은 것이 많아도 변한 것이 없다면 그 나이는 허겁지겁 지나간 세월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귀티가 난다. 내가 말하는 귀티란 비싼 옷이나 명품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다. 삶을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에게서 풍기는 기품이다. 이 귀티는 세 가지에서 드러난다. 표정, 말투, 그리고 태도다. 가난했던 시절 나는 많은 부자들을 만났다. 그들 중 진짜 부자는 신분이 아니라 태도에서 구별되었다. 목소리가 부드럽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을 판단할 때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을 함께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대할 때 기본적 존중을 잃지 않는다. 이것이 진짜 귀티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귀티가 있는 사람은 운도 따라오고 사람도 따라온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추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많이 보았다.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세 가지가 남은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실수한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그 사람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말투 하나, 표정 하나, 습관 하나로 인생이 갈린다. 그래서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한 가지를 알아주었으면 한다. 귀티는 운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귀티는 세월과 태도가 만들어낸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은 세월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존중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늙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모양이 드러나는 과정이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그 과정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되었다. 좋은 인품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늦게라도 반드시 보상한다. 반대로 추한 습관은 절대 감출 수 없다.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인품을 관리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비싼 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을 관찰하며 확신하게 된 것이 있다.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은 거대한 사건에서 오지 않는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 그리고 반복되는 습관에서 조용히 시작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사소한 것들이 인생을 결정짓는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더 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고 경험이 늘었다는 것은 더 많은 선택을 해왔다는 의미다. 그 선택이 쌓여 결국 지금의 내가 된다. 그래서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너의 미래를 결정한다.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기 말과 태도를 관리하는 습관이 있다. 그들은 말이 몸을 앞서지 않는다. 생각이 감정을 앞선다. 감정이 순간을 흔들어도 그 감정에 끌려가는 대신 스스로를 붙잡는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어른의 자격이라고 본다. 특히 인품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긍정은 단순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진짜 긍정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힘이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다. 외환 위기, 경쟁 구도 변화, 시장 붕괴.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지켜준 것은 낙관이 아니라 긍정이었다. 낙관은 현실을 외면하지만 긍정은 현실을 본다. 현실을 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길을 찾는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해도 끝이 아니고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는다. 관대함도 마찬가지다. 관대함은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 쓰는 기술이 아니다. 관대함은 스스로의 마음을 넓히는 훈련이다. 관대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다. 진짜 관대함은 타인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나도 저럴 때가 있었다라고 마음속에서 한번 멈추는 것이다. 이 멈춤이 없으면 사람은 날카로워진다. 날카로운 사람은 주변을 다친다. 결국 자신도 다친다. 조직에서 날카로운 사람은 단기간 성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핵심이 될 수 없다. 기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신뢰는 존재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인품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경계의식을 강조한다. 경계의식이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능력이다. 사람들은 흔히 능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릇을 아는 것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내 책임인지, 내 몫인지, 혹은 남의 몫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바로 그릇의 크기다. 그릇이 작은데 억지로 큰 것을 담으려 하면 결국 깨진다. 나는 그 깨진 사람을 너무 많이 보았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기 그릇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 다치지 않는다. 주변까지 다친다. 그래서 인품 있는 사람들은 욕심을 줄이고 자신의 분량을 정확히 안다. 이 분별력이 나이가 들수록 귀티로 나타난다. 그리고 나는 세월의 값이라는 표현을 중요하게 여긴다. 세월의 값은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살아온 과정에서 무엇을 버렸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남겼는지가 세월의 값이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거칠고 불평이 많고 남을 쉽게 판단하며 태도가 고약하다. 그는 세월의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다. 세월을 살기만 했을 뿐이지 세월을 소화하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말이 짧아지고 고집이 줄어드는 사람은 세월을 제대로 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존경을 느낀다. 그들의 인생은 조용히 빛난다. 또한 나이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 바로 마음을 다치지 않으면서도 책임을 다하는 태도다. 이 태도는 쉽지 않다. 많은 사람은 책임을 다하면서 마음을 잃고 마음을 지키다가 책임을 버린다. 그러나 균형을 잡는 사람도 있다. 그는 상황이 어려워도 상대에게 모욕을 주지 않으며 상대가 부족해도 마음을 닫지 않는다. 관계를 잃지 않으면서도 원칙을 지킨다.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빛이 쌓인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귀티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은 돈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고 능력으로 평가받을 때가 있고 외모로 평가받을 때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결국 사람은 인품으로 평가받는다. 인품은 세월이 쌓아준 얼굴이다. 나이가 들면 젊음의 힘 대신 인품이 힘이 된다. 인품이 약한 사람은 나이 들수록 초라해지고 외로워진다. 그러나 인품이 강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고 고급스러워진다.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자 진리이다. 나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사실을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나이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세월을 어떻게 채울지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표정으로 나이 들 것인지, 어떤 말투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 어떤 마음으로 인생을 마주할 것인지 이것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귀티는 외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태도를 숨길 수 없다. 세월은 그 사람의 태도를 전부 드러낸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태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보아왔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반짝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흐려지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부족해 보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빛이 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재능이나 환경이 아니다. 오직 습관이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말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추해지는 습관이 세 가지 있다. 바로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이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보며 그 사람이 평생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랑질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비었다는 표시이고 이간질은 관계를 깨뜨려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비겁함이며 지적질은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 속에 사는 교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증거다. 나는 이런 사람을 경영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았다. 일의 결과보다 말이 많고 책임보다 핑계가 더 많으며 성찰보다 남 탓이 먼저인 사람들. 이들은 결국 주변을 잃고 신뢰를 잃고 기회도 잃는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잃는다. 나는 자랑질에 대해 먼저 말하고 싶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성취가 있고 자식이 있고 집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을 수 있다. 그러나 자랑은 절제되어야 한다. 자랑은 상대가 들을 만한 만큼 해야 한다.
상대가 상처받을 만한 자리에서 자신의 성공을 늘어놓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폭력이다. 나는 특히 자식 자랑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상에는 아픈 자식도 있고 실패한 자식도 있고 부모에게 걱정을 안기는 자식도 있다. 그들의 상처 앞에서 우리 애는 잘났다라는 말은 칼이 된다.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것을 함부로 드러내는 순간 그 자랑은 미덕이 아니라 독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랑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랑하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말로 자랑했다면 행동으로 베풀어야 하고 자랑으로 공간을 차지했으면 반드시 비용도 감당해야 한다. 밥값 하나 못 내면서 자랑만 하는 사람은 이미 어른이 아니다. 이간질은 더 심각하다. 이간질은 단순한 나쁜 습관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이며 신뢰의 파괴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이간질하는 사람을 여러 번 보았다. 이들은 선한 두 사람 사이에 틈을 만들고 사실을 비틀어 전하고 양쪽에서 다른 말을 하며 혼란을 만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 이들은 절대 조직의 중심이 될 수 없다. 신뢰를 깨뜨린 사람은 아무도 곁에 두지 않는다. 나는 이런 사람에게 단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면 조직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린다. 특히 나이가 들었음에도 이간질을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본성이다.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이간질은 악마다. 악마를 설득하려 하지 말고 멀리하라. 지적질도 마찬가지다. 지적질은 상대를 돕기 위한 조언이 아니다. 지적질은 우월감을 확인하기 위한 말투이다. 진짜 조언은 상대를 세우지만 지적질은 상대를 무너뜨린다. 조언은 네가 소중해서 하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지만 지적질은 너는 왜 항상 그러냐로 시작한다. 조언은 마음을 움직이지만 지적질은 마음을 닫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 그러나 말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말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시기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지적질을 줄여야 한다. 조언은 부드럽게, 경고는 조심스럽게, 비판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상대의 영혼을 찌르는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된다. 나는 그런 상처를 경영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았다. 한마디 잘못한 상사가, 한마디 무심한 배우자가, 한마디 지독한 친구가 누군가의 삶을 휘청이게 한다. 그러니 말은 절제해야 한다. 나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다. 자랑질, 이간질, 지적질을 하는 사람은 평생 자기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를 남에게서 찾는다. 그러나 진실은 단순하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외부가 아니라 자기 내부에 있다. 습관이 잘못되면 운도 따라오지 않는다. 사람도 멀어진다. 기회도 멀어진다. 반대로 겸손하게 배우고 말과 태도를 다듬고 마음을 곱게 쓰는 사람은 서서히 귀티가 생긴다. 귀티란 부티와 다르다. 부티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귀티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귀티는 세월이 준 얼굴이다. 귀티는 말투가 만든 분위기다. 귀티는 인품이 만든 향기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말했다. 귀티는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얼굴에 적힌 것이 귀티다. 인생은 결국 선택의 기록이며 습관의 결산이다. 그리고 그 습관의 첫 줄에는 반드시 말이 있다. 말투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나는 당신이 이 세 가지 습관을 멀리하고 인품을 지키며 세월을 곱게 쌓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결국 당신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지켜줄 것이다. 나는 평생 사람을 뽑고 사람을 쓰고 사람을 지켜보는 일을 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을 잘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명확하게 갈린다는 것이다. 능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을 잃으면 결국 기회를 잃는다. 그 사람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마지막에는 고립된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잃는 말투를 가진 사람은 결국 인생도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진실은 더 크게 다가온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실수의 비용이 크다.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 보인 태도, 한 번의 어리석은 판단이 오래도록 남는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말과 태도가 더 조심스러워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품격이고 그것이 귀티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그것은 존중이다. 존중은 상대가 잘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존중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방식이다. 내가 가진 인품, 내가 쌓은 세월, 내가 지켜온 마음의 모양이 존중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존중이 없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 존중이 없는 말투는 상대의 마음을 닫게 하고 닫힌 마음은 다시 열리기 어렵다. 나는 그래서 조직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람을 대하는 기본은 존중이라고 강조해왔다. 존중을 잃으면 대화가 끊기고 대화가 끊기면 관계가 끊기고 관계가 끊기면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다면 존중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나는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했다. 상대가 누구이든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은 나와 같다. 누군가는 실패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았고 누군가는 억울한 과정을 지나왔을 수 있다. 목소리만 듣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면 오판한다. 그래서 존중은 상대의 배경을 모를 때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인품 있는 사람의 자세다. 인품이 깊은 사람은 말투가 단정하고 표정이 부드럽고 행동에 여유가 있다. 인품이 부족한 사람은 말이 거칠고 판단이 빠르고 행동이 불안하다. 인품은 결국 태도의 차이로 드러난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를 보았다. 첫째, 사람을 대하는 말투. 둘째,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방식. 셋째, 약자에게 보이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한다. 말투가 거친 사람은 신뢰를 잃는다.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 약자에게 갑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무너진다. 세월은 정직하다. 인품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초라해진다. 반면 깊은 인품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급스러워진다.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귀티의 본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단순해진다. 그러나 단순하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필요 없는 말을 덜어내야 하고 불필요한 감정을 비워내야 하고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훈련이고 인내다. 인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반복된 선택, 축적된 경험, 포기와 인내의 시간이 모여서 인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든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세월을 살았다고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네가 만든 것이 인품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한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 반대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젊은 날의 거칠고 미성숙한 모습을 벗지 못한다. 나는 부부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는다. 부부는 타인이 아니라 평생의 동반자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나쁜 말투를 쓴다. 낯선 이에게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배우자에게는 존중을 잃고 무시하는 말을 내뱉는다. 무시는 인격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이다. 욕설은 그 사람의 교양을 증명한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간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이것은 가정뿐 아니라 삶 전체의 무너짐으로 이어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며 확신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향하는 태도다. 상대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낮춘다. 상대를 지켜주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지킨다. 그래서 나는 누구든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관계는 돈보다, 능력보다, 명예보다 오래 남는다. 관계는 당신의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그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단순하다. 말투를 바로잡고, 태도를 다듬고, 인품을 기르고, 불필요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가 귀티가 되어 돌아온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된다.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무엇을 지키고 어디까지 책임지는지에 따라 당신의 마지막 모습은 달라진다. 나는 당신이 세월과 함께 인품을 쌓고 인품과 함께 귀티를 지키며 귀티와 함께 인생을 단단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경험으로 얻은 결론이고 당신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큰 가르침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고 느낀다. 사람의 품격은 겉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멀리 하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더 가지는가는 인생의 초반에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을 드러내느냐는 인생 후반에 더 중요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말, 태도, 관계가 있다.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면 세월이 쌓여도 성숙이 오지 않고 나이를 먹어도 어른이 되지 않는다. 나는 이를 직접 경험했고 수없이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를 망가뜨리고 인생을 흐트러뜨리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바로 추잡한 행동의 지속이다. 추잡한 행동이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과 인격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패턴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패턴은 별 노력 없이도 드러난다. 그 첫 번째는 자기 자랑으로 대화를 잠식하는 태도다. 자랑은 때때로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자랑이 버릇이 되면 관계를 좀먹는 독이 된다. 나는 자랑질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자랑은 성취의 증명이 아니라 결핍의 증거다. 진짜 성취를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는 성과를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굳이 포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 성공 자체가 이미 충분히 말해주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랑이 습관이 된 사람은 성공을 보여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로 증명하려 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었는데도 자랑을 멈추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세월의 값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다. 어른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랑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이간질을 통해 관계를 흔드는 태도다. 나는 이간질하는 사람을 볼 때 한 가지를 즉시 판단한다. 이 사람은 절대로 신뢰 중심에 설 수 없다. 신뢰는 단 한 번의 이간질로도 무너진다. 사람의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기반이다. 그 기반을 흔드는 사람이 조직, 가정, 공동체에서 어떤 위치에 서더라도 오래 갈 수 없다. 이간질은 단순한 나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이 비뚤어졌다는 확실한 증거다. 선한 사람, 단단한 사람, 인품 있는 사람은 결코 이간질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해가 생기면 직접 풀고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해소한다. 반면 이간질하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확산시킨다. 그는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틈을 파고들어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 한다.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이 만든 균열에 스스로 빠져 무너진다. 세 번째는 지적질을 멈추지 못하는 태도다. 지적질은 조언을 가장한 공격이다. 나는 수많은 임원과 직원을 보며 깨달았다. 지적질하는 사람은 상대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이다. 조언은 상대를 살리고
지적질은 상대를 무너뜨린다. 조언은 관계를 강화하고 지적질은 관계를 소진시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지적질을 멈춰야 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다스리는 것이다. 젊을 때는 잘 몰라서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실수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말 한마디가 가족을 상처 입히고 말 한마디가 친구를 떠나게 만들며 말 한마디가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적질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을 수 없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삶이 단단해지지 않는다. 나는 인간관계가 단순해져야 한다고 믿는다. 나이가 들수록 쓸데없는 경쟁심, 불필요한 자존심, 과한 비교심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인생이 안정된다. 그런데 자랑질을, 이간질을, 지적질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끝까지 놓지 못한다. 그들은 나이를 먹어도 자기중심적이고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좁고 나이를 먹어도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다. 나이를 먹었지만 성장하지 않았다. 몸만 나이를 먹었을 뿐 마음은 그대로 멈춰 있다. 반대로 세월의 값을 치른 사람은 다르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침착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관대해진다. 그는 자랑 대신 감사가 많고 이간질 대신 화해를 택하고 지적질 대신 조언을 선택한다. 그의 말투는 단정하고 그의 표정은 부드럽고 그의 태도는 따뜻하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귀티나는 사람이다. 귀티는 명품으로 생기지 않는다. 귀티는 태도로 생기고 태도는 인품에서 나온다. 나는 당신이 이 세 가지 추잡한 습관을 반드시 버리길 바란다. 버리는 순간 인생의 질이 바뀌고 관계의 질이 바뀌고 당신의 표정이 바뀐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귀티라는 형태로 드러난다. 귀티는 결국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총결산이다. 나는 세월이 흐를수록 한 가지 질문을 더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은 왜 어떤 관계에서는 지켜지고 어떤 관계에서는 무너지는가? 능력도 돈도 지위도 아닌 무엇인가가 사람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나는 일찍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경계다. 자신을 지키는 경계, 타인을 존중하는 경계, 관계를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경계. 이 경계를 지키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단단해지고 귀티가 생긴다. 반대로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마음이 흐트러지고 관계가 흔들린다. 나는 수십 년 동안 기업과 사람들을 지켜보며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나 경계를 잃은 순간이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이 있다. 누구를 곁에 둘 것인가?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바뀐다. 사람은 혼자서 무너지는 법이 없다. 대부분은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둠으로써 서서히 무너진다. 나는 이 진실을 경영 현장에서 수도 없이 보았다. 겉으로는 능력이 있고 성실해 보이지만 잘못된 인간관계 하나 때문에 자신의 기회를 잃고 욕망 많은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자신도 변질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사람을 잘못 옆에 두면 그 사람은 내 운까지 가져간다. 이것은 감정의 말이 아니라 수십 년의 관찰에서 나온 현실이다. 특히 경계해야 할 사람이 세 부류가 있다. 첫째는 착취자다. 착취자는 절대로 처음부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는 힘들다고 말하며 다가오고 약한 척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이야기를 끝도 없이 쏟아낸다. 그는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결국 상대가 그의 감정과 시간을 책임지게 만든다. 이러한 정서적 착취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험하다. 나는 많은 직원들이 이런 관계 때문에 자신의 에너지를 잃고 실력을 잃고 삶의 균형을 잃는 모습을 보았다. 착취자는 당신의 일상을 갉아먹고 당신의 감정을 잠식하고
결국 당신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단호하게 경계를 그어야 한다. 둘째는 조종자다. 조종자는 당신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은근히 통제한다. 그는 당신에게만 정보를 주는 척하며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끊는다. 그는 자신만이 당신을 이해한다고 말한다. 그는 당신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목적은 한 가지다. 당신을 자신의 영역에 가두는 것이다. 나는 기업 내부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많이 보았다. 그들은 조직을 분열시키고 팀을 무너뜨리고 결국 자신도 몰락했다. 왜냐하면 조종은 일시적으로는 힘을 가지는 듯하지만 오래 갈 수 없다. 사람은 통제할수록 떠난다. 조종자는 결국 자신이 파놓은 울타리 안에 혼자 남게 된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빠르게 정리해야 한다. 셋째는 사기꾼이다. 사기꾼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다. 사기꾼은 신뢰를 이용하고 사람의 선의를 악용한다. 그는 친한 척 다가오고 과거 인연을 끄집어내고 힘든 척 말하며 당신의 호의를 얻는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호의를 이용한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큰 요구를 한다. 이런 사람은 당신의 재산뿐 아니라 마음까지 훔쳐간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고 결국 그 지인을 잃고 돈도 잃는 모습을 보았다. 사기꾼은 절대 고쳐지지 않는다. 그는 한번 사기를 성공하면 반복한다. 그러므로 사기꾼과는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악마에게는 예의가 통하지 않는다. 선의를 베풀지 말고 도망쳐라. 이는 혹독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삶은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한다. 선한 마음이 나쁜 사람에게 쓰이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단호함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단호하게 경계를 지키는 사람만이 인생을 잃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죄책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 착취자와 조종자는 상대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지켜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둘째, 명확하게 거리를 둬야 한다. 모호하게 거리를 두면 상대는 계속 들어온다. 관계는 명확해야 한다. 셋째, 끊을 때는 단단하게 끊어야 한다. 악한 사람에게는 여지가 독이 된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려면 단호함이 필요하다. 인생은 결국 누구와 함께 하는가로 결정된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단단해진다. 나쁜 사람을 곁에 두면 인생은 흔들린다. 귀티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생기는 이유다. 귀티는 겉모습이 아니라 선택의 흔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생을 오래 살수록 한 가지 진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움을 겪고 누구나 고독을 마주한다. 그러나 그 외로움을 견디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품격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아왔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사람을 찾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국 잘못된 인생으로 흘러가는 이들도 있었다. 반면 외로움을 스스로 다스리고 그 고독 속에서 자기의 중심을 지켜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다. 나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외로움을 견디는 힘이 없는 사람은 관계를 지킬 수 없고 관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킬 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의미는 더욱 커진다. 특히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밀도를 중요하게 본다. 젊을 때는 사람을 넓게 사귈 수 있다. 누구든 만나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평가된다. 진짜 인생의 자산은 숫자가 아니라 품질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곁에 있으면서 마음을 해치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내 시간을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는다. 그 외에는 서서히 걸러진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므로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제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다. 좋은 사람 옆에서는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 옆에서는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만나는 사람을 닮아간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그렇다. 젊을 때는 잘못된 영향을 받아도 다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마음의 탄력이 줄어든다. 한번 흔들리면 회복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이다. 한편 나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관계를 찾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이들은 친구가 그립다는 이유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고 일시적인 위로에 의존하며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는 사람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런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로움은 순간을 이기려고 불필요한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들여 진짜 관계를 가려내는 과정이다. 당신의 외로움이 당신을 잘못된 관계로 몰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을 견디는 능력은 인품의 핵심이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결국 자신도 힘들어지고 상대도 힘들어진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부담이다. 나는 그래서 한 가지 기준을 세웠다. 만난 후에 내가 편안해지는 사람은 곁에 두고 만난 후에 내가 지치는 사람은 멀리하라.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매우 치밀한 판단이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곁에 두는 사람은 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나의 에너지를 빼앗고 나의 시간을 잡아먹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은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다. 그런 사람은 가까이에 둘 이유가 없다. 나는 외로움과 고독을 경영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경영자는 누구와도 가깝게 지낼 수 없고 누구에게도 속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고독은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더 성찰하게 만들었고 내가 누구인지 더 정확히 바라보게 만들었다. 외로움은 때때로 사람을 적당한 휴식으로 이끌고 지나친 감정을 정리하게 하고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게 한다. 그래서 나는 외로움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외로움은 정리의 시간이며 성숙의 과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관계는 필요한 만큼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채우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느냐이다. 필요 없는 사람, 필요 없는 감정, 필요 없는 소모를 덜어내야 귀티가 생긴다. 귀티라는 것은 상처와 실패를 덜어내고 필요한 감정만 남긴 결과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정리되고 관계가 정리되고 삶의 속도가 조절될 때 귀티가 얼굴에 자리 잡는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이 무겁고 얼굴이 거칠고 관계가 복잡한 사람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다. 바로 경계다. 경계가 없으면 남이 나를 쉽게 흔든다. 경계가 없으면 남이 나를 쉽게 이용한다. 경계가 없으면 삶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경계가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경계가 없는 사람이 진정으로 외롭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이지만 진실이다. 경계는 고립이 아니라 자기 보호다.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건강하게 대할 수 있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과 초라해지는 사람의 차이는 외로움, 관계, 경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갈린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관계를 과하게 쫓지 않고 경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월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귀티가 생긴다. 그 귀티는 겉으로 꾸민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런 귀티를 가지길 바란다. 그것은 세월이 주는 선물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다. 나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를 수십 년 동안 지켜보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인생은 결국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로 결정된다. 돈이 기준이 되면 돈에 흔들리고, 감정이 기준이 되면 감정에 흔들리고, 타인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타인의 말에 흔들린다. 그러나 스스로 세운 기준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이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해져야 한다. 기준 없는 사람은 흔들리고 기준 있는 사람은 단단해진다. 귀티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화려하지 않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흔들림이 없다. 그래서 나는 평생 기준을 지키는 법을 강조해왔다. 기준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이다. 많은 사람은 무엇을 얻고 싶은가만 생각하며 산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되고 싶은 사람이 먼저이지 얻고 싶은 것은 그 다음이다. 사람이 먼저 정립되면 성취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그러나 성취만 바라보다 보면 사람을 잃고 결국 성취도 잃는다. 나는 많은 리더들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을 지키는 리더가 결국 성과도 지키고 성과를 지키는 리더가 결국 조직을 지킨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인생을 지킨다. 그러므로 기준은 먼저 사람됨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기준이 있다. 첫째, 말에 대한 기준이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품이다. 귀티 있는 사람은 말이 짧고 정확하다. 감정이 앞서지 않고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다. 말이 적다는 것은 생각이 깊다는 뜻이고 말이 단정하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나이가 들어도 말이 많고 말이 거칠고 말이 가벼우면 인생 전체가 가벼워진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결국 말투는 얼굴에 남고 태도는 분위기에 남고 인품은 세월에 남는다. 둘째, 관계에 대한 기준이다. 관계는 많이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오래 지킬 수 있는 관계가 목적이다. 오래 남는 관계는 서로를 이용하지 않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숫자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나는 평생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진짜 곁에 남은 사람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나에게 기대지 않았고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았고 나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존중했고 나는 그들을 존중했다. 이것이 관계의 기준이다. 기준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진다. 셋째, 감정에 대한 기준이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은 인생이 안정되지 않는다. 감정은 흘러가는 것이고 기준은 지켜지는 것이다. 감정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그날의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그날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이런 사람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반면 기준을 우선으로 삼는 사람은 감정이 차오르거나 내려가도 기준에 따라 행동한다.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귀티가 생긴다. 귀티란 결국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넷째, 양보에 대한 기준이다. 세월을 통해 나는 양보의 가치를 깊이 깨달았다. 양보는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양보는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다. 남을 위해 한 발 물러나는 것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이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싸우고 계속 비교하고 계속 경쟁하며 세월을 허비한다. 그 결과 얼굴이 날카로워지고 마음이 소모된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이다. 다섯째, 책임에 대한 기준이다. 책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무거워진다.
젊은 시절의 책임은 실수로 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실수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 책임 있는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핑계보다 해결이 앞선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는 귀티가 생긴다. 그 귀티는 세월이 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준 것이다. 나는 평생 이를 믿어왔다. 결국 나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귀티가 생기고 귀티가 생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진다. 기준 없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말에서도 감정에서도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불안해진다. 나이는 누구나 먹는다. 그러나 귀티는 아무나 얻지 못한다. 귀티는 세월이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지키는 사람에게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지키고 그 기준 위에서 인생을 쌓아가길 바란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어른이 되고 그 얼굴에는 세월이 만든 가장 고급스러운 빛, 바로 귀티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사람의 품격은 말과 태도에서 드러나지만 그 바탕에는 반드시 가정의 태도가 놓여 있다는 점이다. 사람은 가정에서의 얼굴을 숨길 수 없다. 밖에서는 아무리 예의를 차리고 단정해 보여도 집에서 무너진 사람은 결국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 나는 이를 수없이 보았다. 직장에서 훌륭해 보이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가정에서는 존중을 잃고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무시하며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나이가 들어도 성숙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성숙은 밖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리고 그 성숙이 결국 귀티로 이어진다. 나는 가정에서의 말투와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보인다고 믿는다. 특히 나는 부부관계에서 무시라는 행동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시는 상대의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온 게 뭐가 있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해. 같은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날들을 모조리 지워버리는 말이다. 나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런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기 때문이다.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고른 사람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부정하는 것이다. 결국 무시는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 축소시키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말은 절대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욕설 또한 마찬가지다. 욕설은 순간의 감정 폭발이 아니다. 욕설은 인격이 무너지는 소리다. 나는 수없이 보았다. 욕설이 반복되는 가정에서는 마음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결국 삶이 병든다. 욕설은 상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행위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단단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귀티가 생긴다. 말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흐트러진다. 말이 무너지면 관계가 무너진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배웠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가족에 대한 태도다. 많은 사람이 이 부분을 간과한다. 시가나 처가를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배우자의 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 뿌리를 부정하면 관계는 절대 건강할 수 없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자신의 뿌리를 무시당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배우자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은 배우자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귀티다. 나는 가족에 대한 후회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다. 특히 남성들에게서 자주 들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지 못해 가장 후회된다. 나는 그 마음을 잘 안다. 나 역시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정에 온전한 시간을 모두 쏟지 못한 날들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후회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미래를 바꾼다. 과거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다. 지금부터 아이들과 시간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지금부터 배우자와 대화를 조금 더 나눌 수 있다면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 가정은 인생의 마지막 검증 장소다. 사회에서 아무리 인정받아도, 성공해도, 명예를 얻어도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에서 실패한다. 반대로 사회에서 큰 성과가 없더라도 집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사람은 인생에서 성공한다. 왜냐하면 가정은 감출 수 없는 진짜 얼굴이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서의 태도는 얼굴에 남고 말투에 남고 결국 분위기에 남는다. 나는 그 분위기를 귀티라고 부른다. 귀티 있는 사람은 집에서 말투가 부드럽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안다. 그는 배우자의 노력과 고생을 인정하고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고 가정의 분위기를 지키기 위해 감정을 다스린다. 이런 사람은 밖에서도 빛난다. 반대로 집에서 말이 거칠고 무시가 습관이며 존중이 없고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꾸며도 외로움과 피로함이 얼굴에 묻어난다. 이 차이가 결국 나이가 들수록 귀티 있는 사람과 초라한 사람을 분리한다. 나는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귀티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마음이 다스려지면 말이 다스려지고 말이 다스려지면 관계가 다스려지고 관계가 다스려지면 인생이 다스려진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들수록 가정에서의 태도를 세워라. 그것이 귀티의 시작이다. 집에서의 말투가 당신의 품격을 만들고 집에서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지키며 집에서의 존중이 당신의 마지막 얼굴을 만든다.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확신한다. 나는 인생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사실을 깊이 실감했다. 사람에게 남는 것은 결국 얼굴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남는 것은 습관이며 그 습관이 빚어낸 마음의 모양이다. 그 마음의 모양이 얼굴에 새겨지고 말투에 스며들고 관계에 드러난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귀티라고 부르지만 귀티는 단순한 우아함이 아니다. 귀티는 세월을 견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인생의 흔적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며 이 귀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았다. 귀티는 한순간의 노력으로 생기지 않는다. 귀티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선택의 결과다. 어떤 말투를 택했는가? 어떤 사람을 곁에 두었는가? 어떤 욕심을 버렸는가? 어떤 감정을 다스렸는가? 어떤 책임을 감당했는가?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 하나의 결과로 얼굴에 드러나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외모 그 자체가 아니라 외모를 통해 드러나는 태도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든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약해지고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름 속에서 여유와 품격이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주름 속에서 불만과 분노가 드러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단 하나, 마음이다. 마음이 곱게 다듬어진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빛이 있다. 나는 그 빛을 귀티라고 부른다. 마음이 흐트러지고 거칠고 탐욕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진다. 아무리 명품을 걸쳐도 그 얼굴의 분위기는 속일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꾸미는 것보다 다듬는 것이 중요하다. 외모는 단순히 옷이 아니라 메시지다. 옷은 그 사람의 태도와 기준을 보여주는 언어다. 나이가 들수록 옷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을 담아야 하고 과시가 아니라 품위를 담아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며 분명히 느꼈다. 과하게 꾸미는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단정하게 관리하는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
귀티 있는 사람은 옷을 통해 자신을 과장하지 않는다. 대신 옷을 통해 자신을 존중한다. 옷차림 하나에도 태도가 담긴다. 옷은 나를 보호하는 장벽이 아니라 나를 표현하는 질서다. 또한 나는 몸을 돌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늦게 깨달았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 몸을 방치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흐트러진다. 몸을 존중하는 사람은 마음도 안정된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말했다. 몸을 지키는 사람은 인생을 지키고 몸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잃는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귀티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건강한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걸음이 다르고 표정이 다르다. 건강은 귀티의 최소 조건이다. 나는 인생의 후반으로 올수록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잃고 산다. 그러나 나이는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 오늘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다. 내가 마지막으로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내일보다 오늘이 젊다. 오늘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일의 품격을 만든다. 오늘의 말투, 오늘의 태도,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얼굴이 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고 관계를 정돈하고 가정을 지키고 몸을 돌보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귀티는 결국 세월이 준 선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월을 견딘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결과다. 귀티 있는 사람은 절대 남의 인생을 가볍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랑보다 감사가 많고 지적보다 배려가 많고 욕심보다 양보가 많다. 그는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따뜻하고 행동이 단정하다. 그는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타인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 이런 태도는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시간 동안 치열하게 자신을 다듬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이가 드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의 흐름이지만 나이가 깊어지는 것은 오직 선택한 사람만이 얻는다. 귀티는 나이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결과다. 인품을 지키고 관계를 바르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고 말투를 정돈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경계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는다. 그 빛이 바로 귀티다. 나는 당신이 그 빛을 가진 어른이 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평생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한 결론이며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본질적인 가르침이다.